네, 안녕하세요. 오늘 썸네일에 보이는 그림 가지고 금세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는 영어를 몰라서가 아니고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을 벗어나는 그림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파이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할 때, 비트코인에 대해서 평가할 때, 1,000억 개나 되는데 그게 1,000불이 되면 얼마가 될 거냐, 그게 말이 되냐, 이런 말들이 지금 가장 사람들이 이제 선입견 그런 거 사실 미신이라고 그러죠. 미신이라고 그러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미신에 잡혀서 사니까 요 그림을 제가 보고 이것에 대한 해설을 찾느라고 참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얼핏 놓고 생각하면은 US 달러가 1.7조 그리고 유로가 1.3조 은이 1.1조, 그 다음에 인민비가 5조, 이렇거든요. 이래요. 요 스위스 프랑 다음에 아마 나오는 게 한국일 겁니다. 한국 원일 겁니다. 한국 원이, 가만히 있어 봐봐. 홍콩이 없네. 싱가포르도 없네. 싱가포르나 홍콩이 우리보다 유통량이 많은데. 아무튼 그 달러에 비해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진 4배, 5배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뭐가? 금이.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나도 궁금하지만 달러보다도 훨씬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금이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금을 어떻게 평가하죠? 시가총액으로 평가하죠. 그래서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금 시가총액의 얼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런 안목으로 보다 보니까 이 파이코인이 1,000억 개인데 이 화폐를 평가하는 방법은 통화량도 아니고 발행 통화량도 아니고 공급량도 아니고 유통량도 아니고 평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난 다음에 이 파이코인은 아직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겠구나. 물론 불확실한 것도 많죠. 근데 이런 걸 모르고 코어 팀이 물량 통제할 수 있나, 유동성 문제 있나, 야, 이거 그냥 이게 되겠나, 안 되겠나, 예, 그런, 그런 분들이 많죠. 근데 그런 분들은, 어, 아마 큰 기회는 놓치시게 되죠. 그렇게 하시면. 무슨 말씀이냐면, 저도 이걸 보고서 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인플레이션이 자꾸 돼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인플레이션을 상쇄하기 위한 그 디플레이션 자산으로서 금이 금과 같은 역할을 비트코인이 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렇지만 지금 이 도표에서 보는 금은 이렇다라는 거죠. 금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는 여러 각도가 필요하다. 금은 단지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니다. 파이가 파이는 단순한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니잖아요. 암호화폐는 단순한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니라 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굉장히 많이 쓰일 것이다. 그래서 이 생태계 상에서 전 세계 경제 생태계 상에서 달러보다 금이 이렇게 5배 정도의 많이 거래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유통되는 금의 양, 채굴량, 생산량, 재활용, 각국 중앙은행 정책, 민간 투자 수요 등 여러 가지를 받는다. 2023년 기준 약 20만 톤, 그래서 20만 톤의 금이 채굴됐다. 그 채굴된 거는 보석, 금괴, 동전, 중앙은행 준비금 형태로 있다. 그런데 금은
단순히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니라 교환 매개체로도 쓰인다. 그리고 산업용 재료로도 쓰인다. 금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수요가 많은 자원이다. 파이코인을 다른 코인과 그냥 비교하면 안 된다라는 게 바로 파이코인이 지향하는 바가 금처럼 교환 매개체, 가치 저장으로 되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았던 후진국 239국, 230개국의 그 금융이 들어가지 않았던 나라의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재료로도 투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금과 굉장히 진짜 금과 유사한 것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게 파이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금은 이런 독특한 특성, 뭐 또 달러나 이런 게 뭐 보석이나 산업용 재료가 아니잖아요. 그거를 사서 달러로 사서 해야지. 그래서 금의 독특한 특성과 지속적인 매력은 세계 경제에서 금이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제가 이걸 잘못했군요. 예, 똑같은 거를 두 개 했군요. 그렇게 해서 금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 금은 단지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니다. 파이도 단순한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니죠. 지금 나머지 암호화폐들은 대부분 가치 저장 수단으로 뭐 2008년도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지금 그런 거지만 파이는 실제로 쓰이는 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 유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이해하는 거는 투자자들의 마음, 정책 위반자, 귀금속 시장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유통에서 금의 역할은 공급, 수요, 금융 안정성, 파이코인이 지향하는 바와 너무나 비슷한 특성을 비트코인이 아니라 파이코인이 회사 창업 이념으로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암호화폐는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나오기 힘드니까 앞으로 나오려면 파이코인보다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미친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파이코인은 뭐 저처럼 뭐 3,000불 간다는 놈, 100불 간다는 놈, 30만 불 간다는 놈이 앞에서 펌프질을 해가지고 지금 이나마 모여 있지. 그렇게 사람 모으기 힘들죠. 파이코인 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파이코인 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서, 야,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처음에 게임 체인저로 세상에 나왔을 때 평가할 사람이 없었잖아요. 파이코인 역시 아직 평가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랬는데 지금은 뭐 어쩌면 그냥 계속 뭐든지 늦어지고 핑계 많고 커뮤니티의 인내심은 정말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코어팀 물량 통제해서 가격 어거지로 버티고 유동성 문제 뭐 하고 그래갖고 이 뭐 특정 거래소 몇 개만 해가지고 하니까 지금 아직 하지도 않고 광고 시스템을 해서 뭐 파이코인으로 결제받는 광고 시스템 한다고 뭐 홍보를 막 하더니 뭐 파이에다가 광고 하겠다는 놈도 별로 없고 유틸리티 코인으로 저 이렇게 잘 되지도 않고 지금 뭐 이런 비난들이 많잖아요. 이 생태계를 만드는 게 만만치 않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앵글에서 보게 되면 제가 이거를 쓴 이유가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캐대헌이라는 케이팝 디몬 헌터스 영화를 보게 되면 이 말이 한의사 나와 부분을 하려면 전체를 이해해야 되는 법이죠. 그러니까 서양의학과 한의학은 정말 다르죠. 뭐 처음에는 뭐 그냥 뭐 내과, 뭐 외과, 뭐 산부인과, 뭐 피부 비뇨기과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 뭐 지금 뭐 과가 뭐 한 몇백 개 되잖아요. 근데 부분을 치료하려면 전체를 이해해야 한다면서 친구들 3명까지 살피죠. 어떤 사람들과 지내는지. 그리고 저 약은 고약을 주는 게 아니라 포도즙을 주는 거죠. 그래서 캐대언의 이 한의원, 경동시장 한의원에 나와서 인기인데 이게 지금 저 자신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파이코인의 암호화폐를 보려면 전체를 봐야 되는데
전체를 못 보고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평가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실제로 파이코인이 이렇게 갈라는지 안 갈라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보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과정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로 제가 보는 게 인류 역사에서 230개국 10억 명이 사용할 화폐를 만들 계획을 한 사람들이 있었나? 이 자체가 아무도 했던 생각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230개국에서 사용하는 화폐가 바로 뭐냐? 그게 이거죠. 금이죠. 230개국에서 다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성에 의해서 230개국에서 10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화폐는 금이죠. 뭐라 그래도 금이죠. 그런데 금은 여전히 무겁잖아요. 금은 여전히 갖고 있으면 뭐 여러 가지 위험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금을 만드는 거는 저는 파이 네트워크라고 보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게 뭐냐면 아까 이제 금의 가치로 유통되는 거 봤잖아요. 금이 여기서 보게 되면 한국이 트레이드 되는 기준으로 화폐를 보게 되면 거래되는 금액으로 화폐를 보면 한국이 12위더라고요. 한국이 12위가 돼요. 중국이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한국에 뭐 몇 배 안 돼요. 두세 배밖에 안 돼요. 그렇게 많이 거래가 되지 않아요. 인도 루피는 여기에 한국보다 훨씬 낮아요. 사람이 몇십억 명이나 돼도. 인디안 루피는 뭐 낮아요. 한국보다 훨씬 낮아요. 거래되는 거로 보게 되면 화폐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발행량으로 볼 거냐, 유통량으로 볼 거냐, 시가총액으로 볼 거냐. 근데 금은 실물 거래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앱에서 앱으로 하는 것처럼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서도. 그러니까 진짜 디지털 금과 유사한 암호화폐를 지향하는 거는 파이코인이라는 거죠.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지금 자리 잡았지만 가치 저장 수단 말고 뭐 여러 가지로 교환 매체, 뭐 그다음에 다른 산업을 살리고 뭐 의료 살리고 부동산 230개국 활성화하고 하는 건 파이코인이라는 거. 그거 아세요? 이거 뭐 제가 뭘 잘못했구나. 전 세계 193개, 전 세계 230개국 중에요. 230개국 중에 중국인이나 인도인이나 미국인이 없는 나라는 있어도 한국인이 없는 나라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요. 실제로 조사해도 한국인은 193개국에 흩어져 산대요. 이게 왜 그런지 뭐 예전에 제가 도판 쫓아다닐 때 들은 적은 있는데 중국인이나 일본인이나 인도인이나 미국인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게 그렇게 한국보다 많지 않아요. 근데 한국은 193개국이나 돼요.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사는 나라는 미국이에요. 두 번째로 많이 사는 나라는 중국. 세 번째로 많이 사는 나라는 일본. 네 번째는 캐나다. 다섯 번째는 베트남. 그 다음에는 우즈베키스탄, 뭐 카자흐스탄 이런 데 많아요. 그거 고려인들 강제적으로 막 쿠바에도 굉장히 많죠. 강제적으로 막 한국인이 없는 나라는 없다. 230개국으로 해도 193개국이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발표한 건데 230개국 중에서 한국인이 없는 나라는 없다. 그래서 제가 어제 현대, 삼성 얘기를 한 거죠. 한국 뭐 이제 미래 예측 그러면 이제 뭐 타노스님이라는 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분이 그러셨죠. 이게 한국의 기질에는 단전이라는 게 있다. 이게 단전이라는 게 배꼽 밑에 이제 단전호흡 할 때 단전은 모든 데랑 통하는 거거든. 자기 온 몸과도 통하고 우주와도 통하는 게 단전이거든. 그러니까 한국에 그런 단전성 기질과 단전성 문화가 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전 세계에 다 퍼져 있는 거죠. 중국과 일본은 그렇지 않아도. 그런 것처럼 이 파이코인도 230개국에 퍼지려면 그런 이 단전성 문화, 그런 식으로 이게 남자와 여자가 하고 컴퓨터와 인류학자가 하고 그다음에 230개국 사람들에게 아니 24시간마다 한 번씩은 누르라 그러지만 한국 사람의 24시간의 가치와 아프가니스탄 사람의 24시간의 가치는 금액으로 따지면 전혀 다른데 보상을 똑같이 한다는 자체가 정말로 가령 우리가 유튜브를 봐도 유튜브 유료를 보는데 후진국은 싸요. 선진국은 비싸요. 한국이 한 12,000원 정도 하나요? 근데 파이는 지금 절대 평등하게 누구에게나 24시간의 가치를 동일하게 주는 것이고 24시간이 똑같은 1파이 가격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 사는 나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데도 이렇게 22위나 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아무튼 왜 그런지 모르지만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단전성이 정말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그럼 파이 니네도 230개국에 쫙 퍼지게 하려면 한국의 이런 단전성 문화 같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긴 있어요. 남자 여자가 같이 하는데 이제 요번에 이제 청띠아팡 요번에 그거 뭐죠? 그 캐대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글을 썼더라고요. 미국의 헐리우드는 반성해라. 미국의 헐리우드나 미국의 텔레비는 여자가 주인공으로 나오면 꼭 여자가 남자를 패거나 죽이거나 그래서 여자 혼자 힘으로 뭐든지 다 하는 그런 뭐 대단한 여자만 그건 인위적이고 조작이고 그런 일도 불가능하다.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이 만드는 여자 삼총사가 하는 일을 봐라. 이번에 한국 사람들이 만든 여자 삼총사가 남자 오총 남자 남 왜 미국 할리우드에서 만든 여자가 주인공일 땐 남자는 다 바보가 나오는데 여기는 남자도 바보가 아니다. 결국은 그 남자의 도움으로 여성이 이게 진짜 남녀 평등이거든요. 이런 게 진짜 남녀 평등인데 사람들이 남녀 평등을 남자가 여자 두들겨 패는 것처럼 여자가 남자도 두들겨 패는 것이다. 이런 게 이제 최근 30년간 디즈니 같은 데 많았죠. 그 이제 폴리티컬 코렉트니스, 정치적인 올바름, 또 해체주의. 그래갖고 우리가 가졌던 생각,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여자가 남자보다 우월하다는 것으로 이따위로 다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한국 사람들 만든 영화 봐라 이거. 여기서 어디 남자가 여자를 무시하고 여자가 남자를 무시하냐. 두려움도 수치도 왜 무시하냐. 왜 숨기고 왜 덮냐. 엄청난 철학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니콜라스 부부와 이 코칼리스 박사가 하는 컴퓨터와 인간 이게 어떻게 펼쳐질지를 굉장히 제가 흥미롭고 저거 잘 될 수밖에 없는데 저 사람들이 중간에 40만 안 내면 잘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세계에서 한국인이 많이 사는 나라는 탑 10인데 193개국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도표에서 진짜 이거 보고 어떻게 달러의 5배가 금이지? 왜 그런 거야? 지금 이거를 지향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뭐 시가총액으로만 보고 안전자산으로 보고 디지털 금과 실물 금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만 본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면 이런 그림을 상상도 못하죠. 달러의 5배라고 실제로 거래되고 거래되는 게 그것도 통계에 잡힌 것만. 실제로 아프리카나 중남미 많은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지만 금반지, 금리빨, 금목걸이 그런 것까지야 뭐 지금 그런데 그런 거를 대체할 암호화폐를 만드는데 파이코인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금에 대해서
근데 대부분 이제 보면 글로벌 자산가 시가총액 비교할 때 이런 식으로 한다라죠. 금, 비트코인, 애플 시가총액으로 비교한다는 거. 와, 금이 엔비디아야 얼마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비트코인의 10배야. 그렇지만 시가총액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실제로 유통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달러의 시가총액 하면 금보다 적을까요? 금보다 훨씬 많지. 그러니까 시가총액으로 뭐 파이가 1,000억 개인데 뭐 발행량이 1,000억 개인데 이거 소각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하는 거는 아직 부분만 보고 전체를 못 보시는 거라는 거죠.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